예, 안녕하세요. 조진영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교합에 대해서 제가 교합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교합 환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소중한 경험을 준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스플린트를 해왔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로컬에서 스플린트 했는 경우고, 이 환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환자의 파노라마를 보면 좌측 콘다일이 모양이 컨벡스하지 않고 컨케이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컨케이브한 모양은 DJD입니다. DJD. 디제너러티브 조인트 디지죠. 즉 퇴행성 관절입니다. 이것을 파이프스 클래시피케이션, 즉 도선에 나와 있는 그 파이프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5A나 5B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아프기 때문에 아마 5A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조인트 클랩스, 즉 5A가 되면은 조인트 스페이스가 클랩스 되어 있기 때문에 어펙티드 사이드에서는 레이말 하이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좌측에서는 구치부 간섭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TMJ4B를 보면은 좌측 조인트가 클랩스 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트랜슬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좌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펙터드 사이드고 한쪽에는 거의 노말이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환자의 그 CC와 PMH, PDH를 보면은 CC로는 TMD 환자로서 구강내과 팔록 중이고 현재 구치부의 프리머추어 컨택이 관찰되어 교합 조정 위해서 구강외과에 써야 되었습니다. PMH는 경화성 담관염이 있었습니다. PDH는 1년 전에 레프트 TMJ 개구식 클리킹 사운드가 들리고 턱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2월부터 클리킹 사운드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LCD에서 내원했습니다. 첫 내원 후에 스플린트를 시작하고 이모턴이라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스플린트 착용 후 개구장애가 증상이 있어 LDC에서 다시 내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플린트 착용 전에는 클리킹 사운드만 있었고 페인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개구장애가 생기고 개구 및 저작 시 양쪽 귀가 아프고 사운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착용 후 상완 구치부가 내려온 듯 저작 시 먼저 닿이는 느낌이 들었고 저작 시 불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LDC에서 증상 완화 보이지 않아서 본과 구강내과에 8월 달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구강내과에 스프린트 조정 및 메디케이션을 했고 피지컬 세라피는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하게 어저스먼트 했습니다. 10월 1일 날 구강외과에 의뢰했고 10월 17일 날 보철과에 구강외과에서 의뢰했습니다. 현정으로는 마우스 오픈 리미테이션이 있었고 마세터 머슬을 만질 때 페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진단으로는 DJD, 즉 스테이지 5B가 뭐냐면 크로닉한 상태에서 5A, 어큐트한 검으로 변화된 상황이고 도슨이 로드 테스트 시 파지티브였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프닝 리미테이션이 한 20mm 정도 됐고 소프트 핸드 필이었습니다. 이런 소프트 핸드 필이 뭐냐면은 결국은 머슬에 의해서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이 원인으로서는 스플린트가 잘 맞지 않음으로써 머슬 하이퍼 액티베이션, 그러면 오버로딩, 그다음에 어큐트 메일 어클루전이 된 걸로서 생각됩니다. 즉 근육과 TMJ 조인트에 의해서 교합이 갑자기 변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로컬 머슬 소니스, 즉 도슨에 의하면 어클루전 머슬 디소더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터나캡슐라 디소더, 즉 5A 크로닉한 그런 5A 스테이지 플러스 어클루전 머슬 디소더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치료의 그런 카테고리로 따지면은 인트라캡슐러 디소스가 리버스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클루전 머슬 하모니가 다시 확립된다면은 어댑티빌리티가 생겨 편안하게 기능을 한다는 그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지가 바로 카테고리 3입니다.
치료 순서로는 TMJ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플로 쿨즈 스플린트를 먼저 사용하고, 즉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는 TMJ 리모델링 후에 교합 조정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보세요. 크게 입을 크게 한번 이렇게 벌려주세요. 손가락으로 그래요? 이렇게 벌려 보면은 입이 더 벌어지는 걸 볼 수 아프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더 벌어지는 것은 인트라 캡슐러 디소드가 아닌, 즉 디스크에 의한 아파요, 그런 이렇게 디소드가 하면. 아닌 그래요? 머슬 디소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를 소프트 엔드 필이라고 합니다. 이니셜 상태에서 스플린트에 포인트, 교합점을 찍어 봤을 때 일률적으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률적으로 찍히지 않는 것을 제가 스플린트를 CR, 즉 바이매뉴얼 테크닉으로, 도슨의 바이매뉴얼 테크닉으로 교합점을 다 찾았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캐나인 디스클로전을 위한 캐나인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예, 도슨에 의하면 이런 캐나인 램프에 의해서 엘리베이팅 머슬의 액티베이션을 약 3분의 2가량 줄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치부 교합 양식을 보면은 다 모두가 이가 오픈바이트 상태였습니다. 오픈바이트 상태이지만 캐나인이나 전치부가 기존에 교합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치부가 즉 캐나인이 많이 달아있는 모습에서 예전에 교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슨의 바이매뉴얼 테크닉으로 스플린트의 교합점을 찍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벌려보세요. 예, 하루의 그런 가보세요. 상황입니다. 입도 좀 더 크게 벌려지고 어땠어요?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루만 어제는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팠어? 입이 벌어집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제는 머슬 가만히 디스오더입니다. 있어도 즉 우리 도슨의 아프고 오클루전 입도 머슬 이렇게 많이 안 디스오더인데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늘은 대부분 다 아침에 반응이 밤에 상당히 좀 어저께 빠릅니다. 저녁 먹고 6시부터 계속 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아침에 빼도 그냥 편안하고 밤에도 그냥 안 아프고 잘 잤습니다. 딴게 뭐 지금 어제 뭐 이렇게 근육도 많이 아팠잖아요. 예, 턱관절 쪽에도 많이 아팠던 예, 것 근데 같은데 지금은 거기는 어때요? 지금 많이 편안해요. 많이 편하네요. 예, 예, 시부도 예. 통증도 별로 지금 치료하기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밥은 좀 드셨어요? 예, 밥은 밥 먹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약 한 달 후에 다시 재내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스플린트의 교합점 양상을 보면은 한 달 전에 비교해서 교합점이 많이 소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TMJ 리모델링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스플린트의 교합점을 이 소실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이 다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환자는 소프트 리미테이션이 다시 생기게 된 경우입니다. 즉 TMJ 리모델링에 의해서 교합점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근육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주일 후에 다시 근육이 아프지 않았고 이때 교합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교합점을 찍어 보니까 7번 부위에 강하게 닿는 것을 볼 수 있었고 7번 부위를 교합 조정 후 4번 부위도 이제 동시에 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 전과 조정 후의 그런 바이매뉴얼 테크닉으로 유도했을 때의 공간의 차이입니다. 즉 조정 후 캐나인과 캐나인 사이에 공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주 후에 교합점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TMJ 리모델링의 영향이고 다시 교합점을 찾아주었습니다. 예, 다시 2주 후의 사진입니다. 더 이상 교합점이 변하지 않고 스테이블한 그런 컨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홀딩 컨택은 TMJ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됐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합 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어땠어요? 스테이블한 홀딩 컨택을 얻고 난 뒤에 교합 조정을 몇 차례 조정하고 난 뒤에 환자의 상태입니다. 환자분은
교합 조정 후 많이 편해하셨고 비교적 잘 적응을 하셨습니다. 그 동통이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지난주에 안 좋아졌을 때는 환자에 의하면 이사라든지 그 손녀나 손자들이 그런 돌봄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환자의 머슬 하이퍼 액티베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슨에 의하면 이러한 하이퍼 액티베이션은 머슬 스핀들에 있는 그 감마 이프런트에 의한 그런 하이퍼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 더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클루절 이퀄리브레이션을 실시하였고 드디어 거의 캐나인에 컨택되는 그런 상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스프린트에서도 지속적으로 교합 조정을 해서 스테이블한 홀딩 컨택을 잡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합 조정을 가기 전입니다. 좌측으로 보면은 6번, 7번과 4번이 닿고 우측에서는 아직 7번밖에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합 조정 후 사진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6번, 7번, 4번, 3번까지도 살짝 닿는 그런 영상이었고 우측은 아직 7번밖에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대략 3주 후의 사진입니다. 지속적으로 교합 조정을 몇 번 했고 이제 양측 캐나인까지 모두 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트릭 릴레이션에서 이런 어저스먼트를 완성했습니다. 센트릭에서 조정하고 익센트릭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어느 정도 캐나인 가이던스를 얻을 수 있었고 분홍색으로 쳐진 그런 밸런싱 컨택은 교합 조정을 했습니다. 최종 사진과 이니셜 사진을 비교해 본 그 그림입니다. 캐나인에서 거의 컨택이 되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으로 거의 파이널에서는 캐나인이 컨택이 되고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한 홀딩 컨택을 캐나인에서 즉 전치부에 얻음으로써 구치부의 디스클루전을 시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팔로업 인터뷰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스프린트 불편하지 않으니까 스프린트 끼는 것까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기분은 좋습니다만 환자분께서 다시 이렇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끼었을 때 아프기 전에 그때 느낌 같이 입을 일에 좀 크게 아픔하면 약간 오른쪽이 좀 뚝해도 또 계속 그러면 겁이 날 건데 또 그러다가 또 괜찮고 입 크게 벌리지 마세요. 일부러 뭐 소리 나는 거 안 하는 거 확인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를 정리해 보면 결국 이 케이스는 좌측 조인트가 DJD가 왔습니다. DJD가 왔는데 이건 정형외과 의사인 5S 클래시피케이션 5BS, 5A로 갖는 상황이고 이러한 주요 원인은 결국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에 의해서 DJD가 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인트 스페이스가 클랩스 됐고 이 클랩스 됨으로써 교합 인터피어런스, 좌측 구치부 인터피어런스가 생겨서 문제가 오클루전 머슬 디스오더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환자분이 입을 크게 못 벌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것을 교합 조정을 해서 그를 끝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가장 많이 도움받았던 이런 도슨 책을 지으신 그 도슨 선생이 작고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도슨은 편집증이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그런 교과서를 남겨주고 가신 분을 오늘 애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